독일에서 김민재에 대한 인종차별이 의심되는 형편없다는 평이 나온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맨유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경기 최종전에서 김민재 선수가 수비는 물론이고 공격에 가담까지 하며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이태리 시절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느낌이었는데요. 투헬 감독도 이번 경기를 마치고 수비 실수 탓해서 미안하다, 흥분해서 그랬다. 오히려 이번 경기를 통해 김민재의 진짜 매력을 알았다. 민재가 언제든 상황을 보고 뛰어나가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센터백을 보강해줄 생각이 든다. 김민재에겐 리더십이 있다. 선수들이 휘어잡고 중원을 컨트롤하는 두뇌가 있다. 그에게 일종의 프리롤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고백을 하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김민재 선수가 혹사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케인을 넘어 최고 평점을 받아낸 맨유전을 되짚으며 투헬 감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앞으로 팀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김민재 선수는 이태리 세리에 A에서나 에이스지 세계 최고의 팀인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급은 아니라는 폭풍 비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홈구장에서 열린 리그 경기에서 무려 1대5로 패한 원흉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냉정히 보더라도 정말 원흉인가 싶긴 합니다. 비난의 시작은 뮌헨 주장 출신 토마스 헬머였습니다. 온 언론이 수비수들 전반적으로 실수가 있었지만 김민재가 다행히 제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김민재만 콕 짚어 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헬머는 그는 놀라울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 그가 노련한 선수인 것은 맞지만 프랑크푸르트 선수들은 처음에 그를 견제하자가 결국은 소유권을 자주 빼앗았고 타깃이 됐다. 김민재 때문에 졌다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던 건데요. 주장 측이나 했다는 사람이 선수 하나를 짚어 욕하면 그 선수는 어떡하라고 참 문제가 많다 싶었는데요. 웬걸 여기에 투헬 감독도 부르짖힙니다. 경기 유로스포르트 등을 통해 우리가 패할 경기긴 했지만 좀 이상했다. 프랑크푸르트는 기대 득점 1.61골이었지만 우린 5골을 실점했다. 수비 실수 없이 5골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믿었지만 수비 실수가 내내 이어졌고 결국 너무 과했다. 훈련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경기에서 확실히 체력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개인의 실수가 너무 많았고 눈에 띄었다며 김민재 선수를 에둘러 비판했던 겁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틀 만에 180도 반전됩니다. 영국 맨유 홈유장에서 열린 챔피언스 조별리그 최종전을 그야말로 찢어 놓았거든요. 뮌헨은 조별리그 맨유전에서 1대0 승리를 기록하며 조별리그 6경기 모두 무패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조 1위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과 수비 모두의 중심에는 김민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맨유는 이미 강팀이라고 볼 수도 없는 팀이 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한 번씩 높은 수준의 경기를 펼치곤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맞대결에선 뮌헨이 난타전 끝에 4대3 진땀승을 거두기도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유는 가용할 수 있는 최정예 선수들로 뮌헨을 상대했습니다. 반면 뮌헨은 이미 16강을 확정지은 만큼 힘을 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프랑크푸르트전 대패를 만회하려는 듯 베스트 라인업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경기는 내내 뮌헨의 멱살잡이였습니다. 시작부터 뮌헨이 거세게 맨유를 몰아붙였고요.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지만 시작과 함께 공격을 전개했고 위협적인 크로스가 계속됐죠. 이따금씩 맨유가 슈팅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김민재가 맡고 있는 수비벽을 쉽게 뚫지는 못하겠다는 것을 느끼는 듯 대부분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었는데요. 모두 골문 위로 벗어났죠.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기도 했고요. 이런 몇몇 장면을 제외하고는 뮌헨이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갔는데요. 김민재의 좋은 수비가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것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전반 18분 브루노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헤이룬에게 패스를 건넸지만 김민재가 이를 발로 갖다 대며 잘 막아냈고요. 이를 기점으로 뮌헨이 빠른 역습으로 공격을 전개했죠. 전반 21분 수비 전형에서의 빌드업을 통해 기회를 잡았고 박스 안에서 무시알라가 케인의 크로스를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는 데도 기점 역할을 했고요. 이런 김민재의 철벽 수비 활약 덕분에 전반전은 완전한 뮌헨의 우위였습니다. 후스코어드 기준 58.9%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패스 성공률도 88%로 앞섰거든요. 슈팅은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전반까지는 안정적으로 수비에 집중하던 김민재가 후반부터는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선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무실점을 이끌어낸 것은 당연히 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맨유의 공격을 잘 막아냈고 후방 빌드업의 중심으로서 활약했죠. 전반전까지 소파스코어 기준 클리어 1회, 태클 1회를 올리며 6.6의 평점을 받았죠. 후반 초반 김민재가 다시 인상적인 수비를 한 건 해냅니다. 후반 1분 만에 침투 패스를 받은 맨유 안토니가 박스 안까지 돌파했지만 김민재가 특유의 과감한 슬라이딩 태클로 깔끔히 공을 걷어냈죠. 그러다 뮌헨이 선제골을 만들어낸 뒤 김민재의 공격 본능이 스위치를 켭니다. 후반 36분 프리킥으로 공격이 전개된 상황, 박스 안 혼전 중 김민재가 루즈보를 슈팅으로 연결한 겁니다. 앞을 막고 있던 에반스에게 막혀 코너킥으로 이어졌고 두 번째 공격 기회를 얻어냈죠. 이어진 상황에선 케인이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이 비껴갔지만요. 뿐만 아닙니다. 김민재 특유의 공 잡고 질주하는 모습도 연출됩니다. 후반 마지막 팀의 기세를 끝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듯 치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곧 맨유 수비진은 경악합니다.
거대한 전봇대 하나가 마구 달려오니 당황하는 겁니다. 아쉽게도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상대팀을 뒤흔들어 놓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었죠. 당연히 경기 종료 이후 현지의 극찬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영국 현지 매체의 극찬이 눈에 띕니다. 영국 매체 90미니트는 김민재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하며 지난 여름 맨유가 김민재 영입을 하지 못하면서 어떤 선수를 놓쳤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원더풀한 경기력이었다라고 말한 데 이어 또 다른 매체 가디언 역시 수비진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눈에 띄었다. 우파메카노가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김민재는 늘 그의 빈자리에 이미 가 있다. 완벽한 클래스의 차이다라고 극찬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엘 감독도 사과합니다. 수비 실수 탓해서 미안하다, 흥분해서 그랬다. 오히려 이번 경기를 통해 김민재의 진짜 매력을 알았다. 민재가 언제든 상황을 보고 뛰어나가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센터백을 보강해줄 생각이 든다라고요. 실제로 민해는 현재 수비진의 견고함을 더하고 김민재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센터백 자원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독일 현지 언론 빌드는 이런 소식을 전하며 민헨 보드진들은 김민재의 맨유전을 보고 수비 라인을 보강해서 김민재의 장점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로날드 아라우오의 바르셀로나 계약안에는 8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제1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김민재는 시즌 내내 혹사 논란에 시달릴 정도로 거의 매경기 풀타임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폴리 때부터 쉬지 않고 리그의 월드컵의 챔피언스리그까지 아주 진이 닷발칠 정도죠. 뿐만 아니라 수비수 대체 자원의 부족도 치명적입니다. 이적 당초 김민재는 더 리흐트와 함께 주전으로 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리흐트는 프리시즌 기간부터 부상을 안고 있었고 현재는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문제는 더 리흐트가 건강한 상태가 되더라도 1군 센터백이 3명뿐이라는 점이 아쉬운 상황이죠. 다행히 센터백 자원이 보강되면 김민재 특유의 공격 성향도 마음껏 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는 키 190cm에 체중 86kg으로 아시아 선수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을 지녔습니다. 건장한 흑인 선수들과 맞붙어도 체격적으로는 능가하는 등 탑클래스 피지컬을 뽐내고 있죠. 그런데 한국인답게 머리까지 좋습니다. 몸싸움을 통해 영리하게 상대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에도 매우 능하죠. 이뿐인가요? 육중한 체격임에도 최고 속력이 35km/h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최고 시속에 도달하는 가속도는 물론이고 순발력마저도 뛰어나죠. 김 선수의 건장한 체격을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스피드를 갖춘 건데요. 이런 압도적인 속도로 동료들의 뒷공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은 이미 수차례 보여줬죠. 이제 이걸 미넨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나폴리 시절 김민재의 이런 재능을 알아본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 하나만 믿고 9명 선수를 모두 공격으로 보내는 말도 안 되는 전형을 구사하기도 하고 또 한 번씩 뛰쳐나가는 김민재에 대해 어떤 제지도 하지 않고 다 생각이 있어서 뛰어나가겠지, 필요하면 금방 돌아올 거야 하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요. 투엘 감독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김민재를 조금씩 쉬게 하면서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걸 말이죠. 우리 김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가 많습니다. 몸 관리, 마음 관리 잘하면서 성숙하고 멋진 선수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